네, 최주현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의 발단이 된 건 지난달 27일 있었던 TV 토론이었습니다.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They just had the funeral for this girl, 12 years old. This is horrible what's taken place. What's taken place in our country. The total initiative relative to what we can do with more Border Patrol and more asylum officers.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Look. I mean, if the Lord Almighty can say, Joe, get out of the race, I get out of the race. The Lord Almighty's not coming down. 차 교수님, 제가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다면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물론 사퇴 압박이 3주 이상 지속됐다고 하지만 좀 전격 발표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이 됐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전격적으로 판단을 낸 가장 큰 배경은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이기도 했지만은요, 미국 대통령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무거든요. 근데 대통령직을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로 지명이 되고 나면 그 이상으로 추가로 또 대선 일정 자체를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주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피격 사건의 충격을 극복하면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지도자로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결단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게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이었거든요. 자, 그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책 선거를 이제는 그동안의 네거티브 선거를 극복을 하고 정책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본인이 판단을 하더라도 이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의 압력 부분도 있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확실하게 지기보다는 차라리 본인의 사퇴를 통해서 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또 민주당에 더 많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런 복잡한 사정이 나온 거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걸려 있지만 오는 11월 5일 이 대선과 같이 상하이 양원에 대한 선거들도 이제 치러진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바이든 현 대통령의 노쇠한 이미지가 결과적으로는 의회 선거까지 연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하원을 지난 중간 선거 때 잃었는데 더해서 이제 상원 장악까지도 이제는 놓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굉장히 자기 경력상 상처를 입게 된다는 고려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송영민 변호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대선을 한 100일 앞두고 사퇴한 대선 후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지금 압도적인 대의원 수를 확보해서 이제 다음 달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만 되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보를 사퇴한다는 건 정말 비록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후보가 어떻게 지명이 될 거냐 이걸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경쟁자가 나와서 경선을 거치는 상황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8월 달 전당대회에서 추대하는 상황이 될 것인지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재선에 실패했거나 재선을 아직 하지 않은 트럼프 후보를 포함이죠. 그 후보들이 대통령들이 역대 6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저 명단에서는 빠져야겠지만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을 포기하면서 연임을 하지 못한 대통령의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까 차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 바로 고령 리스크였습니다. 그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2 regular club championships. He doesn't do it. He can't hit a ball 50 yards. And by the way, I told you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if you carry your own bag. Think you can do it? Let's not act like children. You are a child. And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We're going to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we got to worry about it. Anyway, Mr. President. I'm better. 김 대변인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의 결정적인 뭐 장면 5가지 해서 오늘 아침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장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언급한 건 좀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TV 토론회에서는 뭐 본인이 감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았다 그런 걸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몇 번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 능력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큰 실수들을 몇 번 했거든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표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뒤에 많은 그 외국 정상들이 있었는데 다들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죠. 예.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노쇠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트럼프 후보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그런 상황들까지 연출되면서 이번 그 미국의 대통령 후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교체 여론이 굉장히 많이 뜨거워졌었고 특히 당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또 지금 또 하원 의장을 맡고 있는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 구도가 그야말로 제로 상태에 빠졌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